안녕하세요. 전우희 기록입니다. 군대 갔다 왔어? 이 질문에 80에서 90년대 군번 전우님들은 묵직한 침묵으로 답하곤 하셨죠. 오늘은 그 시절 광주와 전남을 지켰던 제31보병사단 충장부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왜 이 부대 출신들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는지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후방이면 편했겠네? 절대 아닙니다. 지역방위사단이라고 만만하게 보면 큰 오산입니다. 특히 80년대 초반 1980년 5월 31사단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에 휘말렸고, 그 상처는 80에서 90년대 내내 이 부대를 괴롭혔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80에서 90년대 제31사단 충장부대가 힘든 이유. 첫 번째, 30개월 끝없는 복무기간. 요즘 군대 18개월입니다. 하지만 80에서 90년대 31사단에서 복무했던 전우님들은 무려 30개월을 복무하셨습니다. 현역은 30개월, 심지어 86년 이후 방위병도 1년 6개월을 복무했습니다. 82년에는 1년 2개월이었죠. 2년 반이라는 긴 시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20대 초반의 시간을 군복과 함께 보낸 겁니다. 광주 시내에 있는 부대였기에 훈련장에서 민간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저 너머에 자유로운 세상이 있는데 나는 여기에. 이게 바로 진짜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범한 일상, 아파트 불빛, 거리를 걷는 사람들, 울타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세계였던 겁니다. 두 번째, 방위병과 현역이 섞인 독특한 병역 문화. 31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 신병교육대에서 방위병단 기사병 훈련을 담당했다는 점입니다. 80에서 90년대에는 베이비붐 세대로 인해 징집 대상자가 연간 9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현역으로 다 받을 수 없었기에 신체 등급 2에서 상급이나 군소유 지역 거주자는 보충역 방위병으로 분류됐습니다. 31사단 신병교육대에서는 3에서 4주간 훈련을 받은 방위병들이 사단 예하부대로 배치되어 예비군 중대, 경찰서, 동사무소, 해안초소 등에서 출퇴근 복무를 했습니다. 현역과 방위병이 섞여 있다 보니 군기는 더욱 엄격했습니다. 방위라고 무시하나? 우리도 엄연한 군인이다. 이런 자존심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고, 기수와 서열 문화가 극도로 발달했습니다. 같은 동네 친구도 기수가 한 달만 빨라도 절대 편하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동기라도 군번이 한 자리 앞서면 선임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31사단의 현역보다 방위병이 더 많았을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우리 동네 특공대 UDT, 코리아 지역 방위 KGB, 쇼트타임, 솔저 SS 같은 별명으로 불리며 현역 못지않게 강한 군기를 자랑했습니다. 세 번째, 전남 해안 경계, 끝없는 해안선과의 싸움. 31사단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전역을 담당했습니다. 93여단은 해남, 강진, 영암, 장흥, 완도, 진도를 담당했고, 95여단은 순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구례, 곡성을, 96여단은 목포, 나주, 무안, 한평, 영광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전남의 구불구불한 해안선, 한반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따라 경계 임무를 수행했죠. 해안 초소 근무는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거센 바닷바람을 맞으며 밤새도록 철책을 지키던 그 시간들,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 바다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여수 인포소초, 완도와 진도의 외딴 초소들, 한번 격오지에 빠지면 저녁날까지 그곳에서 복무해야 했습니다. 전방처럼 몇 개월 사이클로 교대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998년에는 여수로 침투하려던 북한 반잠 수정을 31사단 소속 인포소초의 한 이병이 TOD로 최초 포착했습니다. 이처럼 후방이라고 방심할 수 없는 임무를 수행했던 겁니다. 2015년에는 31사단 소속 일병이 해안 경계 근무 중 실족하여 7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험한 지형, 열악한 시설 속에서 묵묵히 해안을 지켰던 겁니다. 네 번째, 구타와 가혹행위가 일상화된 병역 문화. 80에서 90년대 군대는 지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구타와 가혹행위가 그게 군대지라는 말로 정당화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오한마로 발바닥 얼굴 두들겨 패기, 야삽자루로 엉덩이 때리기, 팬티바람으로 한겨울 새벽 23시, 완전군장 집합, 반합뚜껑에 대가리 박기, 군번줄에 이마 찍기, 깍지 끼고 두 발을 관물대에 올리는 얼차려. 말로만 들어도 끔찍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특히 31사단은 신병교육대를 운영하는 부대였기에 훈련병들을 군인으로 만든다는 명목 하에 강도 높은 얼차려와 기압이 일상이었습니다. 침상조, 군화조, 바닥조, 식기조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가장 짬 낮은 몇 명은 침상 청소,
그 위는 고참들 군화닦기, 그리고 상병 말병장 초가 식기조를 담당해 병장들 식기까지 닦아줬습니다. 식기조가 곧 군기 담당이었기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 내무반 분위기가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방위병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방위도 엄연한 군인이다라는 자존심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굴러야 했습니다. 현역보다 기간이 짧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악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병장들은 내무반에서 흡연을 했습니다. 고참은 왕이고 후임은 무조건 복종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35km 야간행군. 광주 시내를 관통하는 지옥의 코스. 90년대 31사단 신병교육대의 명물 35km 야간행군. 각계 전투장을 지나 산을 넘고 동광주 IC를 지나 한참을 가고 반환점을 돌아 다시 논길을 따라 걷다가 산을 넘어 부대로 복귀. 민간인들이 사는 광주 시내를 완전 군장을 메고 밤새 걸었습니다. 불 켜진 집들을 보며 저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묵묵히 발을 떼야 했습니다. 무릎 높이 계단을 밤새 오르내리고 2030kg 군장의 무게에 어깨가 짓눌리고 발에는 물집이 잡히고 그래도 걸어야 했습니다. 논산훈련소가 40분씩 걸어서 훈련장 갈 때 31사단은 10분 안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까우니까 더 자주 굴렸던 겁니다. 훈련장까지 가까워서 이동 시간이 짧다. 그만큼 쉬는 시간도 없이 훈련, 또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너희는 가까우니까 괜찮지?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섯 번째, 형편없던 식사와 군납비리. 군대 가면 밥은 굶지 않는다는 말 80에서 90년대엔 통하지 않았습니다. 녹색 식판에 담긴 밥, 그나마 밥은 퍼먹을 수 있었지만 반찬은 말 그대로 쥐똥만큼만 줬습니다. 깍두기 서너 개의 김치 국물, 이게 한 끼 반찬의 전부였습니다. 모서리가 각져서 음식물이 끼고 곰팡이가 나던 녹색 식판, 위생상 문제가 되어 80년대 말 오렌지색 식판으로 바뀌었지만 내용물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군납비리가 만연했던 시절이라 제대로 된 식자재가 들어오지도 않았고 들어온 식자재마저 중간에서 빼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80년대 훈련소에서는 일부러 배고프게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항상 허기진 배를 안고 살았던 그 시절, 어떤 전우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0년대 군번이지만 당시 구치소 다녀온 고참 말로는 감옥보다 군대밥이 못하다였습니다. 감옥밥보다 못한 군대밥. 이게 80에서 90년대 현실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1980년 5.18 지울 수 없는 역사의 상처에서 아무 죄 없는 병사들의 비극. 31사단의 가장 아픈 역사, 그리고 80에서 90년대 내내 이 부대를 괴롭힌 트라우마. 1980년 5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31사단은 계엄군으로 투입됐습니다. 당시 사단장 정웅 소장은 강경 진압에 반대했습니다. 경찰만으로도 진압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죠. 공수부대 투입을 막으려 했고 상부의 출동 명령을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계엄사의 거듭된 명령에 결국 31사단은 70수특전 여단의 작전 통제를 맡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31사단은 지역방위사단이었습니다. 즉 병사들 대부분이 광주와 전남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자기 고향 사람, 어쩌면 같은 동네 형, 동생, 친구를 진압해야 했던 겁니다. 한 증언에 따르면 31사단 병력은 특전사 공수부대보다 온건한 대응을 폈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빵이나 음료수를 가져다 주기도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지역방위사단이라는 특성상 지역민들과의 인지도가 높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상급 부대의 명령을 거부하면 군법회의 영창, 불명예 체대. 20대 초반의 어린 병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31사단 96연대 병력은 KBS, MBC, CBS 등 방송사 경비에 투입됐고 해남 우슬제에서는 발포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2019년 공개된 군 문서에 따르면 31사단에는 화염방사기 지원대가 있었고 실제로 30대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웅 사단장은 강경 진압에 반대했지만 막상 5월 22일에는 무장헬기 조종사들에게 로켓포를 쏴서라도 때려라는 지시를 내린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병사들이었습니다. 상부에서는 북한 빨갱이가 광주를 점령했다. 폭도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교육했습니다. 당시는 인터넷도 휴대폰도 없던 시절입니다. 병사들은 오직 상급자의 말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러 간다고 믿었던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그렇게 광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같은 대한민국 국민 민주화를 외치는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한 계엄군 출신의 증언입니다. 광주에 갔을 때는 정말 빨갱이를 때려잡으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학생들,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총을 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거부하면 우리가 군법회의에 넘겨질 상황이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저녁 후였습니다.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31사단 출신이라는 사실은 낙인이 됐습니다. 너 31사단 나왔어? 그럼 5.18때 광주에 있었네? 계엄군이었어? 시민들한테 총 쐈어? 아무 상관도 없는 82년, 83년, 84년, 90년대 군번들까지도 이런 질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80년 5월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사람들까지 31사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광주에서 취업을 하려고 해도 자기소개서에 제31보 병사단이라고 쓰는 순간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술자리에서 군대 얘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 그 부대.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80에서 90년대 31사단 출신 전우님들은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20살에 영장받아서 나라가 정해준 부대에 가서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복무했을 뿐입니다. 5.18의 책임은 신군부와 계엄사령부에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들이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뒤집어 쓴 것은 아무것도 몰랐던 일반 병사들이었습니다. 정웅 사단장은 예편 후 13대 총선에서 평화민주당 광주 북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그는 강경 진압을 막으려 했고 이후 김대중에게 광주의 진상을 폭로하는 데 도움을 줬기에 광주에서는 영웅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그 밑에서 명령에 따라 움직였던 수천 명의 병사들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빨갱이를 때려잡으러 간다고 믿고 광주에 갔던 젊은이들은 진실을 알았을 때 평생의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31사단에 입대한 수만 명의 병사들도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그 부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차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31사단이 가진 가장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을 지키는 부대가 정작 광주 시민들로부터 가장 원망받는 부대가 된 아이러니. 80에서 90년대 내내 31사단 병사들은 이 무게를 짊어지고 복무했습니다. 어떠셨나요? 80에서 90년대 제31보 병사단 충장부대, 후방부대라서 편했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30개월의 긴 복무기간, 방위병과 섞인 독특한 병영문화, 전남 해안 경계의 고독함, 구타와 가혹행위, 35km 야간행군, 열악한 식사, 그리고 무엇보다 1980년 5월의 트라우마. 아무 죄도 없는 20대 청년들이 명령에 따라 복무했을 뿐인데 평생을 계엄군 출신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했던 비극. 그 이후 입대한 수만 명의 후배들까지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그 부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던 현실. 이것이 바로 31사단이 다른 부대와 달리 힘들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5.18의 책임은 신군부에 있지 명령에 따라 움직였던 일반 병사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80에서 90년대 31사단에서 복무했던 모든 전우님들께,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평생 짊어지고 사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나라가 부른 곳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전우의 기록,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충장!